매일 내 우편함에 누군가가 편지를 두고 갔어요. 처음엔 그냥 광고 전단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도 분명 느끼게 될 거예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어느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다. 늘 그렇듯 신문 몇 장과 전단지가 구겨져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도 주소도 발신인도 없는 봉투였다. 아, 이게 뭐지?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게 다였다. 편지 한 장, 문장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누가 이런 걸 쓴 걸까? 윤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뒀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후로도 며칠에 한 번씩 우편함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왔다. 늘 같은 필체, 같은 크기의 봉투. 내용은 짧고 다정했다.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 당신도 보셨나요? 힘들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이름이 없는데도 그 문장은 마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점점 그 편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출근 전 우편함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편지가 있으면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누가 보내는 걸까?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일까? 그날 밤 윤정은 거실 불을 끄고 우편함 쪽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상하지. 그런데 왜 무섭지 않지? 다음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번엔 조금 두꺼운 편지였다. 윤정은 손끝으로 그 종이를 느끼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정 씨, 오늘은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알고 있다? 그녀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낯선 사람의 편지가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이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매일 편지를 두고 간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확신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윤정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우편함 쪽을 바라봤다. 복도는 조용했고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죽였다.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정은 결국 문을 닫고 커피를 내렸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전날 받은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윤정 씨, 오늘은 당신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말처럼 느껴졌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이제 그 편지들은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윤정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 앞에서 잠시 멈췄다. 봉투가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이번 편지는 조금 달랐다. 노란색 종이에 적힌 글씨는 마치 서툰 손으로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다. 요즘 당신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여요.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멈춰 있었다.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요즘 웃지 않았다는 걸. 윤정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윤정은 결심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지 않기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현관불을 끄고 우편함 옆에 조용히 섰다. 밖은 어두웠고 복대는 가끔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새벽 5시쯤 조용히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숨을 죽였다.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왔다. 그 사람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봉투를 들고 그는 우편함 앞에 멈춰 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편지를 넣었다. 그 순간 윤정이 불을 켰다. 잠깐만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윤정은 눈을 크게 떴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었어요? 복도에 불이 켜진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놀란 듯 흔들렸다. 윤정은 숨을 삼켰다. 그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지훈 씨?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윤정의 아들, 지훈이었다. 잠시 정막이 흘렀다. 엘리베이터의 딩 소리만 멀리서 울렸다. 당신이 편지를 쓴 거였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직접 말하면 더 부담될까봐 그냥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윤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사 일도 많고 친구들도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계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해서요. 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흐느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편지들이 나를 살렸어.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지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서로의 눈빛만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써도 돼. 엄마, 이제 괜찮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래도 마지막 한 장은 써야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오늘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윤정은 천천히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그건 언제나 엄마였어요. 그 순간 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지훈아. 엄마,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윤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탁자 위에는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다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국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마음이 남는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편지를 쓰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윤정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지훈이 그런 편지를 써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녀는 오랜만에 커피 향이 좋다고 느꼈다. 예전엔 늘 혼자 마시던 커피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달콤했다. 지훈은 여전히 아팠지만 가끔씩 짧은 문자나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은 좀 쉬어요. 다음 주엔 같이 밥 먹어요. 그 몇 마디가 윤정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위로였다. 그녀는 지훈이 남긴 편지들을 꺼내어 하나씩 펼쳐봤다. 매일 받은 그 짧은 글들이 이제는 삶의 기록처럼 느껴졌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마치 종이 위에 적힌 잉크가 윤정의 외로움을 지워주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편지들을 조심스레 모아 넣었다. 그리고 상자 위에 사랑의 기록이라 적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내 편지들 다 간직하고 있어.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엄마, 사실 그 편지 처음 썼을 때 엄마가 외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젠 목소리가 달라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윤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네 덕분이야. 전화가 끝난 뒤 윤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편지보다 더 따뜻한 건 마음을 주는 그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 지훈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편지를 두고 갔거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 속에서 윤정은 책을 읽다 말고 문득 생각했다. 지훈이 오늘은 연락이 없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바쁜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톡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윤정은 몸을 일으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 사이로 바람도 없는데 무언가 우편함에 닿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엘리베이터의 불빛만 멀리 깜빡였다. 그런데 우편함 속엔 또 하나의 하얀 봉투가 들어있었다. 지훈이가 또 썼나? 하지만 이상했다. 봉투의 글씨체가 달랐다. 조금 더 단정하고 또 어딘가 낯익었다. 윤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항상 당신의 웃음을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지훈이 쓴 글씨가 아니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었다는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대체 누가 또... 그녀는 다음날 아침 복도 CCTV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관리실 직원에게 부탁해 영상을 돌려봤다. 화면 속엔 익숙한 사람이 있었다. 아래층에 사는 박 선생님, 늘 인사하던 친절한 이웃이었다. 윤정은 놀란 채로 화면을 바라봤다. 그는 새벽마다 조심스럽게 걸어와 편지를 넣고 사라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이런 편지를? 그날 저녁, 박 선생님은 엘리베이터에서 윤정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윤정 씨.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윤정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어제 새벽에 혹시 제 집 앞에 오셨나요? 박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정 씨. 그 편지 제가 썼어요. 윤정의 눈이 커졌다. 윤정은 박 선생님의 대답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선생님이요. 왜 그런 편지를... 윤정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박 선생님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실 윤정 씨가 힘들어하던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밤마다 불 꺼진 창문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윤정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옛날 아내가 생각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제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도 윤정 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죠. 그때 아무 말도 못 해준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그의 눈가에 잠시 빛이 흔들렸다. 그래서였어요. 그때 못한 말을 윤정 씨에게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박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엔 거짓이 없었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 편지들 덕분에 제가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대화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윤정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날 밤 윤정은 창가에 앉아 박 선생님이 한 말을 떠올렸다. 못한 말을 대신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문득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편지 상자를 열고 박 선생님의 편지를 따로 묶어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이건 새로운 시작이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내가 편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며칠이 지났다. 윤정은 여전히 박 선생님과 가끔 마주쳤지만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따뜻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바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문 앞에서 멈춰섰다. 우편함에 또 봉투가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이 한윤정 수신이 아니었다. 그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성우 귀하박 선생님 이름? 윤정은 잠시 혼란스러웠다. 왜 내 우편함에 박 선생님 이름의 편지가 들어있지?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그대로 들고 조심스럽게 박 선생님의 집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혹시 이거? 박 선생님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다. 이제 제 이름으로 온 거네요. 그런데 왜 윤정 씨 우편함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한 말을 나도 다 듣고 있었어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윤정의 얼굴이 굳었다. 박 선생님은 편지를 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윤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박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날 밤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다. 나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너무나 섬뜩하게 느껴졌다. 창문 밖 바람소리조차 이상하게 들렸다. 윤정은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봤다. 복도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는 잠시 머물렀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윤정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대체 누가 우리 둘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 누군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윤정과 박 선생님이 함께 그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과거가 밝혀지게 되는데 밤새 바람이 세게 불었다. 윤정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복도 불빛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나도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모든 걸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침이 되자 윤정은 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윤정 씨도 잠 못 주무셨죠?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냄새가 퍼졌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편지 누가 쓴 걸까요? 혹시 예전부터 아는 사람일까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예전에 저희 동네에서 편지로 대화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와 매일 편지를 주고받던 이웃이었죠. 윤정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 사람이 아직 이 근처에 살까요? 박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제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윤정은 순간 숨을 삼켰다. 그럼 혹시 이번 편지는...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바람과 함께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관리실 직원이 서 있었다. 박 선생님, 윤정 씨, 두 분을 찾는 편지가 또 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2개를 꺼냈다. 각각 박성우 귀하, 한윤정 귀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윤정이 먼저 봉투를 열었다. 그날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듣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젠 그 이야기를 끝내야 할 때예요. 윤정은 숨이 막혔다. 박 선생님도 봉투를 열었다. 당신이 그녀에게 준 위로, 그건 제게도 필요한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 안의 음악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왔다. 박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분명 우리 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일까요? 윤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찾아봐야겠네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윤정과 박 선생님은 약속한 대로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다. 편지의 출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그곳에 있었다. 관리실 직원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최근에 새벽 시간대에 누군가 복도에 자주 나타나긴 했어요. 하지만 얼굴은 정확히 안 보여요.
직원은 CCTV 영상을 돌려보였다. 화면 속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사람이 매번 같은 시간, 새벽 4시쯤 조용히 걸어 들어와 편지를 넣고 사라지는 모습이 있었다. 박 선생님이 눈을 좁혔다. 저 모습. 어디서 본 듯한데. 윤정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잠깐만요, 저 사람. 화면을 멈추자 모자의 사이로 살짝 비친 얼굴선이 보였다. 그건 윤정이 예전에 알고 있던 얼굴이었다. 그 사람, 예전에 우리 아파트에 살았던 지훈이 친구였어요. 박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을 봤다. 지훈 씨 친구요? 네,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던 아이예요. 이사 간 줄 알았는데. 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설마 그 아이가... 그날 저녁 윤정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혹시 내 친구 민석이 기억나니? 민석이요? 엄마, 그 친구 요즘 이 근처에서 일해요. 가끔 마트에서 봐요. 그 말에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그렇구나. 전화를 끊은 뒤 윤정은 창문을 바라봤다. 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석, 왜 너였을까? 다음 날 윤정은 용기를 내어 마트 앞 벤치에 앉았다. 오후가 되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맨세어가... 그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편지로 말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해 줄래? 민석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윤정 아주머니한테 그때 인사도 못 드렸어요. 지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제가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윤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나우? 민석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때 아주머니 혼자 현관 앞에 앉아 계셨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생각이 자꾸 나서 그 뒤로 그냥 편지라도 두고 싶었어요. 윤정은 숨을 삼켰다. 눈물이 고였다. 그랬구나. 그날 누군가가 나를 봐줬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어.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어요. 괜히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윤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고맙단다. 그 편지들 덕분에 나는 다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어. 카페 창가에 앉은 윤정은 조용히 손끝으로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다. 민석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를 비 맞는 채로 봤어요. 그날 이후 윤정의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윤정은 아무 말도 없이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비는 내리고 사람들은 떠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아주 조용히 누군가 그녀에게 작은 수건을 건넸다. 아주머니,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 목소리 바로 민석이었다. 어린 지훈의 친구였던 소녀는 그녀의 옆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윤정은 그 기억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민석은 잊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 뒤 윤정은 민석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이건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야. 민석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전 그냥... 받아요. 나한텐 정말 큰 의미였으니까. 민석은 고개를 숙여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있었다.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건 그 자체로 사랑이야. 고마워요, 민석 씨.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편지 꼭 간직할게요. 며칠이 흐른 뒤 윤정은 평소처럼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엔 봉투 하나가 있었다. 이번엔 누가 쓴 건지 몰랐지만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건 돌고 돌아 결국 따뜻한 마음으로 남아요. 이제 편지를 마칠 시간이에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봤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윤정은 박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편지 마지막이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겠네요. 다른 누군가에게 윤정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차례네요. 그녀는 탁자 위에 새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적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건 처음 자신이 받았던 그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쓰고 있었다. 윤정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문 앞 우편함에 조용히 넣었다. 그녀의 입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밤하늘 아래 누군가의 집 우편함에 또 다른 따뜻함이 도착했다. 편지는 돌고 돌며 또 하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가끔 한 장의 편지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당신이라면 오늘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나요?